여름에 스키 타기란 그냥 별로였습니다. 그냥 헐입니다. 우선 아프리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기 전에 당장 내려가자.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이곳은 뉴질랜드 스노우팜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05년 여름에 왔더라고요. 거의 20년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30대 초반이고 막 날려다니던 시절이라서 58kg였는데 지금은 90kg라서 몸이 무거워서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스키에 미쳤을 때 1년은 내내 스키 탈 생각에 여름에는 여기처럼 지금 남반부로 달려오곤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며 열정도 떨어지고 장거리 비행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이래저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제 인생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마무리되었는데 그 보상으로 우리 집 여왕님께서 비행기표를 스폰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 스키어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인 여름의 스키 타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이곳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칠레, 호주, 체르맛, 블랙톰, 갓산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 스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름에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실내 스키장을 경험한 시점은 1996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도쿄에 실내 스키장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스키복, 장갑, 헬멧, 스키 장비 렌탈하고 리프트까지 패키지로 판매해서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되는데 세탁해서 비닐에 포장된 옷이 깔끔했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별로였습니다. 우선 공기가 탁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곳에서 느끼는 시원함이 있지만 뭔가 답답한? 실내 스키장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데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또한 짧고 경사도가 낮아서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용평 핑크 상단부에서 레드 리프트 올라가는 탑승장까지 광장을 그 정도는 50% 정도 축소한 크기? 그 정도였습니다. 스키를 배우는 입문자라면 좋겠지만 당시 슬로프를 날아다니던 저로서는 1시간 만에 나와서 친구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입고 지났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실내 스키장 오픈한다는 기사를 봐서 찾아봤었는데 당시 이미 폐업하고 고철로 판매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천하고 부산에 실내 스키장을 오픈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부산은 1년도 영업 못하고 문을 닫아서 못 가봤고 부천은 시즌이 끝나고 아쉬워서 몇 번 다녀왔었는데 일본과 같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롤러로 돌아가는 실내 스키 연습장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실내 스키장은 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찾아보면 베이징, 두바이 등의 실내 스키장이 검색되는데 글쎄요, 저는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진짜 스키장으로 갓산, 블랙폼, 체르맛, 마운틴 정도가 있는데 갓산은 일본에 있고 블랙폼, 마운틴은 북미에, 체르맛은 유럽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름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곳 스키장들은 상단부에 겨울철 눈이 거의 한 20m 이상 내리기 때문에 그때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있어서 그 눈을 계속 긁어가면서 타시는 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폐장일에 용평 넘버1 가서 타시면서 야, 이거 충분히 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정도 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스키장이라고 보시면 적절합니다. 당연히 신설 파워도는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아쉬운 마음에 스키로 내려가는 곳인데 선수들처럼 1년 내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곳이라서 우리 같은 관광 스키어가 방문하면 약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은 진짜 겨울인 지구 반대편 남반부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남반부에는 스키장이 많을까요? 진짜 파우더를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겨울이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부와 아래쪽 남반부를 비교해보면 육지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남반부는 북반부에 비해서 해양이 훨씬 넓습니다. 즉 육지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이 위치할 만한 남위 40도 이상의 지역을 찾아보시면 그냥 헐입니다. 실제로 구글 맵에서 남반부 스키장을 찾아보시면 정말 몇 곳 없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에는 없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스키장이 몇 곳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키장은 제가 못 가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칠레는 산티아고 근처 스키장을 몇 곳 가봤으니 그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레 스키장은 산티아고 시내에서도 가깝고 스키장 규모도 매우 큰 편이고 설질도 좋고 시설도 좋고 물가도 저렴한 편이라서 기억을 떠올려보면 다시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고도가 높습니다. 3000m는 기본이고 어떤 리프트는 4000m 근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라서 겁이 없이 탑까지 올라갔는데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리프트를 내리는데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콧물이 계속 흘려서 마스크로 닦으면서 거의 죽어가는 기분으로 간신히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마스크에 코피가 그냥 흥건하게 젖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산병이다. 죽기 전에 당장 내려가자. 잔뜩 겁을 먹고 허둥지둥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쉬고 또 올라갔는데 그냥 탈만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멀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다녀올 만했는데 한국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비행시간을 찍어보니 편도로 33시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더 걸리겠죠? 결국 선택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인데 호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셔 스키장이라고 유명한 스키장이 있습니다. 저는 캔버라에서 차로 다녀왔었는데 2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이한 것은 스키장 베이스까지 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 아래 기차역에 주차하면 그곳에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스키장 베이스까지 올려줍니다. 거기서 내리면 그림 같은 겨울 풍광이 쫙 엄청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 내부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면 2, 3일 정도 행복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멜버른 쪽에서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호담이가 우리 그 뜨거운 햄이라고 했는데 그쪽도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2곳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캔버라 근처에 체리 스노우라고 상대적으로 작은 스키장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이렇게 3곳 정도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호주는 고도도 낮고 시설도 좋고 풍광도 좋고 눈도 그냥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접근성도 좋아서 특별한 단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을 뽑는다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정도입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0평에서 1월 중순 수준? 그냥 불편함 없이 탈만합니다. 그런데 2번 다녀오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굳이 호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스키어에게 최선의 여름 스키 장소는 뉴질랜드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 2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섬은 오클랜드, 남섬은 크라이스트처치로 한국에서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북섬은 위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대규모 스키장이 없습니다. 북섬 중간에 2600m 정도 되는 루아페우 산이 있는데 그곳 중턱에 티바가 1개 걸려있는 스키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스키를 탄다면 당연히 남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스키장이 몰려있는 퀸스타운 또는 와나카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니면 크라이스트처치로 가셔도 됩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수가 5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여서 해외 관광객이 아니면 스키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운틴넛, 트래블콘, 카드로나, 스노우팜, 프론데피크, 리마커블 이렇게 6곳 정도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노우팜은 리프트가 없는 스키장이니까 일반 스키장은 5곳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중에 마운틴넛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퀸스타운이나 와나카에서 다녀올 수 있으니 베이스를 그곳에서 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크라이스트처치로 들어가서 마운틴넛에서 하루 타고 와나카로 이동해서 그곳에 자면서 트래블콘, 카드로나, 스노우팜 3일 타고
다시 또 퀸스타운 들어가서 코르네픽 그리마컵을 2일 타고 다시 또 올라오면서 마운트 히던스타를 타고 이렇게 한 방에 남선 투어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퀸스타운을 들어가서 와나카, 에러타운 등에서 자면서 그 동네 5곳 스키장을 달렸습니다. 뉴질랜드 스키장은 대략 2000m 정도가 피크이고 페이스가 1200 정도에서 1500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산병 같은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로는 대부분 눈이 없어서 운전하는데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스키장 베이스까지 차로 올라가도 되지만 눈이 내려서 체인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산 아래 주차장에서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버스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각각의 스키장 소개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출발 시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식 12월, 1월 정도인 6월과 7월에는 스키장에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라서 파우더를 즐기신다면 7월 초에 가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아래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거나 타운에서 스키버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으니 그 시점에 가시면 최적의 눈 상태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8월 초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좋고 퀸스타운 베이스도 그렇고 스키장도 날씨가 대부분 쾌청한 편이라서 스키 타기 정말 좋습니다. 가끔은 눈이 부족해서 풀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설기를 돌려서 덮어주기 때문에 경설사면을 이용하신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름에 스키를 타려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장비는 물론이고 날씨와 환경에 맞춘 복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스키복을 입고 갈 수 없으니까 비행시 복장도 중요합니다. 반팔 반바지로 출발을 해도 들고 가는 배낭에 긴팔 긴바지 바람막이 1개 정도는 반드시 준비해야 도착하는 날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지 복장은 우리나라보다 춥지 않으니 약간 가벼운 스키복이 좋습니다. 이너를 여러 번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껴입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햇빛이 좋은 날은 자외선이 심한 편이 전면 마스크나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글은 반드시 주간 야간 2개 이상 가져가시고 장갑도 2개 이상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장에서는 사 먹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간식을 준비해서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사과, 오렌지 같은 과일을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이동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퀸스타운 시내에서 스키버스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원 콘서트가 삼각형으로 우리랑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세계 사용 가능한 멀티 어댑터는 너무 커서 뉴질랜드 콘센트에 꼭지 불편합니다. 호텔 카운터에서 어댑터를 빌려서 사용하든지 현지 편의점에서 USB 멀티 충전기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더 이야기한다면 음식이 안 맞을 수 있으니 라면 같은 거 가져가시면 정말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스키 투어 여행과 비슷하니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스키 이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제트보트, 서핑까지 다양한 경험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관광 안내소에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예약하고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헬리스키도 가능합니다. 저는 서핑 빼고 나머지는 다 해봤는데 가장 감동적인 액티비티를 추천드린다면 트레킹입니다.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뉴질랜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자연 속에서 엄청난 풍광을 맨눈으로 바라본다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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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놀라게 됩니다. 물론 트레킹은 무료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스키 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각의 스키장 소개에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